안녕하십니까, BMW 임재민입니다. 오랜만에 제가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너무 많이 찾아주셔서 시승하느라 바쁘고 출고하느라 바쁘다는 핑계로 제가 출고차 쇼츠밖에 못 올렸는데 오늘 오랜만에 영상을 찍게 됐고요. 첫 번째로는 추석이 드디어 다음 주 정확하게 한 이제 5일 남았는데 명절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명절 때마다 사실 그전에는 막 출고하고 나면은 막 한 달에 한 번씩 전화드리고 카톡 드리고 그랬더니 너무 자주 하지 말라고 부담스럽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또 한 번 전화하면 1시간씩 전화하다 보니까 명절 때만 이렇게 딱딱 나눠서 하고, 필요하실 때 뭐 제 도움이 필요하신 뭐 서비스 센터라든지 사고 수리라든지 차량에 대한 뭔가 기능상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 때 먼저 연락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 뒤로는 제가 이제 설날에 한번 추석에 한번 이렇게만 연락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감사하게도 100분이 넘는 분께 이제 출고를 했는데 그분들께는 제가 이제 명절 되기 전에 앞서서 한번 감사 인사를 한번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상담을 하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문의 주셨던 내용인데, 수입차 살 때 시스템이 어떻게 되냐는 문의를 정말 많이 해주셨어요. 뭐 그동안 내가 차를 안 사본 건 아니지만 수입차라든지 특히 너희 BMW는 스케줄이라든지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내용이 많아서 제가 지금 휴대폰에다가 싹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오늘은 차 설명 말고 이렇게 어떤 식으로 시스템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안내를 해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 저희 BMW에서 제가 근무를 하다 보니까 BMW를 기본으로 안내를 해드릴 거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요 BMW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수입 차량들이 크게 틀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우선은 제가 근무하고 있는 시스템을 바탕으로 안내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뭐 유튜브를 보시던 뭐 전시장을 들려주시던 전시장으로 전화를 하시던 일단 저희 영업사원이랑 연결이 될 겁니다. 연결이 돼서 저희가 딱 처음 전화를 받거나 인사를 드리면 하는 말이 어떤 차종을 어느 시기에 출고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제일 먼저 여쭤보게 됩니다. 특히 전화로 하게 되면 원하시는 차종, 컬러, 그 다음에 트림을 여쭤보게 되는데, 요게 가장 첫 번째 베이스인 것 같아요. 어떤 차량에 어떤 차종을 원하시는지를 저희가 알아야 상담을 도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 단계에서 저희가 좀 많이 여쭤볼 거예요. 뭐 구매 방식은 어떻게 하시는지, 출고 스케줄은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지, 예를 들어 금융상품을 사용하시면은 뭐 선납금이나 보증금을 어떻게 하실지, 기간은 어떻게 하실지.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스텝 같은 경우에는 영업사원이랑 딱 컨택이 되면 차종, 그다음에 트림, 컬러 조합, 그거에 따른 출고 스케줄, 그리고 구매 방식, 그 부분을 여쭤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율을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스텝이 이제 견적이겠죠. 처음부터 바로 나 3시리즈 견적 줘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저는 분명히 어떤 차종이 어떤 트림이 어떤 컬러인지를 여쭤보는데, 견적을 짜려면 정확한 차종, 트림, 컬러, 그 다음에 구매 방식을 알아야지만 견적을 작성할 수가 있어서 두 번째 스텝이 견적 작성입니다. 원하시는 차종과 컬러, 트림, 그 다음에 구매 방식에 따라서 맞는 견적서를 작성을 할 거고요. 전화 상담이면 제가 캡처해서 카카오톡으로 보내드리는 방식을 쓰고 있고, 대면 상담이면 그 자리에서 제가 견적서 만들어서 종이로 보여드리면서 출고 직전에 어떻게 견적이 작성이 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거기서 세 번째 스텝으로 넘어가는 단계가 비교를 시작을 해주시죠. 내가 어디서 봤는데 너가 준 견적이랑은 다르더라. 그 다른 게 제가 더 할인 금액이 높을 때도 있고 제가 더 낮을 때도 있는데, 제가 그전 영상 한 두세 개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는 첫 번째로 재고가 없는 차량에 대해서는 견적서에 할인 금액을 얼마로 부풀려도 그건 어차피 지키지를 못합니다. 이번 달에 할인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인데 견적서에 500만 원을 제가 적어서 드린다 한들 이번 달에 출고를 못하면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꼭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 게, 당장 원하시는 차량의 컬러 조합의 재고가 있으면 지금 드린 견적서가 지켜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재고가 없으면 예를 들면 대기가 뭐 세 번째 순번이면 대기가 세 번째 순번인데 다음 달이 됐을 때 할인 금액도 금리도 월 납입도 다 달라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게, 저희는 오더메이드가 아니라
다 만들어진 차량을 대기를 했다가 배정이 되면은 그 차량 그대로 출고를 하는, 그래서 옵션을 별로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별도 옵션 선택이 없다 보니까 대기 순번을 올려놓는다라는 거를 크게 부담을 안 가지셔도 돼요. 대기 순번을 올린다라는 뜻은 그저 내가 이 원하는 차량에 대해서 구매 의사가 있다 정도로 봐주시면 되는데, 대기 순번을 올린다라는 게 어쨌든 대기 계약금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문의를 주시는데, 대기 계약금은 저희 딜러사 같은 경우에는 50만 원이 책정되고 있어요. 일반 차종들, 온라인 차종들은 별도로 책정이 되지만 일반 차종은 50만 원의 대기 계약금이 발생을 하고, 그 대기 계약금은 가상계좌로 입금해 주셔도 되고 카드로 결제를 하셔도 됩니다. 둘 중에 하나로 대기 계약금 50만 원 입금을 해주시면 그 순간 바로 대기 순번을 올려서 뭐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런 식으로 대기 순번을 등록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대기 순번 등록에 대해서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게, 저희는 해약 요청을 하시면 그 50만 원 전액 다 환불이 됩니다. 입금을 하셨으면 이제 고객님 통장으로 50만 원이 돌아갈 거고, 카드 결제 하셨으면 카드 결제가 취소가 됩니다. 다만 그 기간이 은행이나 카드사 영업일 기준으로 이제 14일 내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당장 오늘 환불 요청을 했는데 왜 돈을 안 줘? 라고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신데, 저희가 본사 자금팀에 요청을 하면 자금팀에서 또 이제 해당 회사로 연결을 한 다음에 다시 돌아오는 과정이 있어서, 통상적으로 은행이나 카드사 영업일 기준으로 14일 안쪽으로 환불은 전액 다 받기 때문에 뭐 이거 내면 계약금 못 돌려받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해주시기도 하는데, 100% 다 돌려받습니다. 절대 돌려받지 않는 일은 없을 거고, 그렇게 대기를 해놨다가 뭐 다른 차종으로 넘어가시기도 하고 너무 오래 기다려서 취소하시기도 하는데, 그분들은 다 50만 원 정확하게 환불 받으셨고, 어차피 제 계좌로 들어오고 제 단말기를 써서 결제한 게 아니라 회사 차원에서 다 처리되는 거라 50만 원은 무조건 다 돌려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셔서 저랑 얼굴 보시고 상담하시고 견적까지 보시고 이제 대기 계약 할 쯤이 되면은 제가 한번 여쭤볼 거예요. 차량이 있는데 그래도 시승을 한번 해보셔야 되지 않겠느냐. 만약 정말 귀한 차종들, 특히 이제 M카라든지 대기가 어마어마하게 쌓인 차종들은 시승차는 없으니까 전시차라도 한번 보여드리겠다. 그래서 저는 제 영상에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차는 무조건 한번 시승은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시승을 못하면 그래도 앉아서 이 차의 시트 포지션이 나랑 맞는지라도 한번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실물 한번 보시고 시승도 해보시고 나서 대기 계약을 해주시길 전 추천드리고, 시승차가 있으면 당연히 뭐 전시장에 오시거나 뭐 불러주시면 제가 편하신 장소로 찾아뵙고 시승을 하기도 하는데, 당장 어제도 이제 제가 타는 M340i, 저는 340i 시승차를 여태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정도로 대기도 많고 시승차가 없기로 유명한 차종인데, 한 분이 이제 전화가 오셔서 꼭 이 차를 실물을 봐야겠고 한번 타봐야겠다라고 하셔서, 제가 제 차 영상 올릴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제 차를 가지고 어제 일요일이죠. 어제 일요일 날 6시에 오셔가지고 제가 운전을 하면서 이제 가족분들, 성인 두 분과 자녀 두 분이 타서 제 차를 가지고 제가 주행 질감이나 이런 것들을 다 보여드리고 대기 계약까지 진행을 해주셨는데, 시승차가 있거나 전시차가 있으면 무조건 한번 저는 차를 꼭 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뭐 굳이 저한테 안 하셔도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이건 너무 속 없는 얘기고, 저한테 해주시면 정말 감사한데, 지방에 거리가 있다거나 뭐 저랑 뭔가에 맞지 않는다라고 느끼시더라도 어느 영업사원한테 구매하시더라도 실물차는 한번 꼭 보시고 시승도 해보시고 한번 앉아도 보시고 핸들도 한번 잡아보시고 뭐 시동 걸었을 때 질감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한번 꼭 보시길 추천을 드리고요. 요 과정까지 마무리되면서 만약에 바로 배정이 되는 차를 계약을 했다라고 하면 계약금을 넣어주시고 한 5분 정도 있다 보면 차대번호가 배정이 돼요. 그럼 차대번호가 아시겠지만 차량의 이제 주민번호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한 차량에는 하나의 정확한 일련 번호가 코드명으로 찍히게 됩니다. 그 차대번호를 저는 전송을 해드리고 있고, 그 차대번호에는 뭐 생산 국가, 뭐 생산 연월, 뭐 이런 식으로 차량의 정보가 들어있는데, 그 차대번호가 나와야지만 제가 맨 처음에 드렸던 견적서가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왜냐? 견적서 최상단에는 이 견적서는 이 달에 출고가 되어야 지켜질 수 있습니다 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뭐 세금 부분, 금리 부분, 월 납입 부분, 할인 금액까지 저희는 계약할 때가 아니라 등록증에 차가 찍힐 때 등록할 수 있는 달 기준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차대번호를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되고,
차대 번호가 확인이 되면 이제 제가 안내를 드리죠. 만약에 현금이라고 하면 지금 차대 번호가 확인이 됐고, 저희는 검수센터가 평택 항구에 있어요. 평택 항구에 이제 저희 명칭으로는 PDI 센터라고 하는데, 평택 항구에서 입항을 하고 통관을 하고 검수를 합니다. 정식적인 직원들이 정확한 규격에 맞춰서 한국에서 판매를 해도 되는지 국토부 인증 내역대로 검수를 할 거고, 그 검수가 끝나면 저희한테 연락이 옵니다. 검수가 끝났고 언제까지 전시장에 도착할 수 있으니 신청할 수 있을 때 신청하라고. 그러면 그 신청을 하게 되면 전시장으로 차가 올라오는데, 원칙상으로는 차량에 대금이 입금이 되어야 전시장으로 차량이 올라오는 게 원칙입니다. 당연하게도 계약금만 일단 넣어놓고 일단 차부터 올려줘 라고 하게 되면 차량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탁송료들이 있기 때문에 차량이 배정이 되고,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예를 들면 9월 10일 날 검수가 완료돼서 전시장에 도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라고 미리 말씀을 드릴 거고, 그럼 그 내용을 들어보시고 견적서를 한 번 더 저랑 체크한 다음에 입금할 테니까 가상계좌 번호 보내줘 라고 해주시면 거기로 입금을 해주시면 제가 차량을 올리게 될 거고, 만약에 금융상품을 이용을 하게 되면 그 과정에 더해서 이제 심사를 진행을 해야죠. 많이 여쭤보시는 게 이제 신용점수가 좋으면 월납입이 떨어지는지, 신용점수가 안 좋으면 월납입이 다른 사람보다 높은지 여쭤보시는데, 저희는 신용점수를 가지고 승인이냐 부결이냐만 나오지, 신용등급이 1등급인 사람이 월납입이 더 낮고 신용등급이 뭐 5등급인 사람이 월납입이 더 비싸고, 요 개념은 아닙니다. 제가 딱 드린 금융 견적서 상에 예를 들면 월납입이 뭐 100만 원인데 여기서 신용도가 내가 훨씬 좋으니 더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여쭤보시는데, 100만 원의 견적서는 승인 부결의 결과만 나오지 여기서 별도로 변경이 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되고, 그렇게 해서 심사 때 필요한 서류를 안내 드릴 거예요. 뭐 개인인지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사업자인지에 따라서 필요 서류를 안내해 드릴 거고,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 자금 담당자랑 통화 한번 해주시고 본인 인증 절차 해주시면은 승인 여부가 나오게 돼요. 만약에 승인이 되면 그 해당 내용대로 제가 정리를 해서 언제 어느 날짜까지 얼마를 입금해 주시고 어느 날짜에 등록 전에 자금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 등록하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필요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개인 등본, 뭐 운전면허증, 사업자라면 개인 사업자, 또 법인으로 가게 되면 여러 가지 필수 서류들이 있는데 그 서류들을 이제 사진으로 요청을 드릴 거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보험이죠. 수입 차량, 특히 저희 차량 같은 경우에는 등록 전에 임시번호판이 발급이 안 되다 보니까 등록을 하는 날짜에 맞춰서 게시된 보험 가입 증명서 사진 한 장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험 가입 증명서는 어떻게 발급을 받냐면, 다이렉트를 많이들 돌려보시는데 차대 번호를 가지고 보험을 가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차대 번호를 제가 정리를 해서 어느 날짜 기준으로 게시된 보험 가입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뭐 차종, 차대 번호, 그다음에 차량 가액은 얼마인지 요 내용을 드리면은 그 내용을 가지고 보험 가입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9월 11일 날 등록을 하는 차량이라고 하면 9월 11일 날 오전 9시 기준으로 게시된 보험 가입 증명서를 제가 요청을 할 건데, 9월 9일인 오늘 가입을 해도 요금은 9월 11일자부터 책정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미리 요금을 내는 건 아니니까요. 저희가 보험 가입 증명서 사진 한 장이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때 제가 안내 드린 대로 보험 가입을 하셔서 보험 가입 증명서 사진 한 장만 첨부해 주시면 등록과 관련된 서류는 이제 완료가 되는 상태고, 등록 당일이 되면 이제 등록이 당연히 진행이 되면서 등록증이랑 번호를 배정받아서 등록을 완료할 거고, 이제부터가 시작인 게 출고 드리기 전에 이제 썬팅이라든지 여러 가지 출고 작업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내가 원하는 샵에서 내가 원하는 필름으로 진행하고 싶으니까 등록되면 출고하고 바로 가져가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고, 두 번째는 저랑 같이 이제 필름을 조율하시는 거죠. 제가 최근에 모트라인에 한번 나가서 얘기한 것처럼 뭐 여러 가지 필름들, 제가 준비하는 필름, 추가금이 어떤 필름엔 얼마가 발생하는지 그 내용들을 말씀을 드려가지고 필름을 하나 골라주시면 작업 소요일은 그래도 정말 넉넉하게는 2박 3일이고요. 빠르게 원하신다고 해도 1박 2일은 주셔야 됩니다. 이게 너무 빨리 하면 나중에 AS를 하는 경우도 있고, 작업이 100% 완성이 안 됐는데 차를 빨리 들였을 때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AS가 되더라도 굳이 또 시간 내서 샵에 가셔야 되고 하니까 작업 소요일은 최소 1박 2일이고 가능하다면 2박 3일을 주시면 나중에 별도로 AS를 맡겨야 된다거나 뭐 틴팅 필름이 어디가 울었다거나 이런 일이 없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제가 출고하는 차는 2박 3일에서 1박 2일은 최소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작업이 다 끝나면 이제 저랑 출고 스케줄을 잡으시는 거죠. 저희 출고는 원칙상 이 전시장에서 하는 출고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전시장에 들려주실 때 저랑 원하시는 날짜, 원하시는 시간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제 왕리본 하나 달아놓고, 오시기 전에 미리 제가 쇼츠에 올릴 영상을 찍고 오시면 리본 옆에서 기념사진도 촬영하시고 제가 출고 설명을 다 드릴 거예요. 그래서 출고 설명을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저랑 같이 차량 상태 한번 마지막으로 체크해 주시고 이제 인수증에 사인만 해 주시면은 인도가 끝이 나는데, 가끔 이제 지방에 계신 분들 또는 거리가 좀 멀리 계신 분들 또는 나는 집에서 받고 싶길 원한다, 시간이 너무 늦는다 라고 해주시면 동의를 해주시면 제가 캐리어 트럭에다가 차량을 올리고 저는 제 차를 끌고 출고장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될 겁니다. 이게 전시장 출고가 원칙인 이유가 차량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혹시 모를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보니까가 원칙인데, 캐리어를 타고 이동을 한다고 해서 제가 사실 뭐 문제됐던 적은 없어요. 뭐 사실 가다가 캐리어가 뒤집힌다거나 말도 안 되게 앞에서 바위가 떨어지지 않는 이상 캐리어로 간다고 해서 문제될 건 없는데, 캐리어에다가 싣고 원하시는 장소에 하차를 하게 되면 캐리어 탁송비는 당연히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거리별로 차이가 있지만 제가 또 협력된 업체에다가 가장 좀 저렴한 금액으로 추가금이 발생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캐리어 탁송료 비용만 지불을 해주시면, 댁이 됐던 회사가 됐던 뭐 사업장이 됐던 뭐 어디 집 근처 공터가 됐던 원하시는 장소에 하차를 하고 거기서 리본 달고 이제 사진 찍고 출고 설명을 드릴 거고, 제 쇼츠에도 보면 그래서 뭐 제가 뭐 어디 영종도에서 출고했다, 뭐 이천 출고했다 하는 게 다들 그렇게 동의를 해주셔서 갔던 거고, 서울이나 이 근교만 가진 않고요. 제가 뭐 강원도라든지 뭐 아래쪽으로는 뭐 부산이라든지 뭐 전주 뭐 이런 여수 이런 쪽까지 다 출고를 다니기 때문에 출고 가는 거는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주도는 가야 되는데 제주도 계신 분들이 저랑 상담해 보시면 제주도 도이치모터스에서 다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제주도 가보고 싶긴 한데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주도 도민 분들 계시다면 불러주시면 제가 한번 비행기 타고 한번 가보고 싶긴 한데, 사실 저도 그 부분은 이해는 해요. 피디님 말씀해 주셔서 말씀드리지만 제주도에 저희 도이치모터스가 있고 거기 센터도 있다 보니까 제주도에서 근무하는 영업사원에게 구매하시길 희망하시는 경우들도 많고, 또 같은 회사다 보니까 다른 부분이 없으니까 기왕이면 그냥 우리 같은 지역에서 할게 라고 하시는데, 저도 불러주시면 가니까 한번 제주도 한번 놀러 가고 싶거든요. 한번 불러주시면 제주도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태까지 전국에서 제주도 빼고 다 가봤습니다. 제가 영상을 길게 찍으면 끝까지 안 보시는 거 알아서 이렇게 빨리빨리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한 내용은 명함이라든지 이런 번호들 제 유튜브 채널에 아무래도 이렇게 보시면 다 올라와 있으니까 전화 한번 주시면 상세하게 안내 드릴 거고, 제가 가장 강요하는 포인트는 딱 두 가지입니다. 강조하는 포인트는 딱 무조건 시승을 하시던 전시차를 보시던 차는 한번 봐주세요. 저랑 상담을 하셨어도 집이 너무 먼데 우리 집 앞에 있는 전시장 가볼게, 차를 그렇게라도 하셔서 차를 보시던 시승을 하시던 꼭 실물은 한번 보셨으면 하거든요. 이게 한두 푼도 아니고 정말 내 목숨을 맡겨야 되는 차잖아요. 어쨌든 사고가 났을 때라든지 이 차가 나를 안전하게 지켜줘야 되고 나를 안전하게 이동시켜줘야 되는 수단인데, 한번 그 차가 뭔지는 한번 앉아라도 보시길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계속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좀 너무 과장되고 허위적인, 근데 대부분 아세요. 딱 들어보면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견적을 받아보셨다고 많이들 하시거든요. 그런 견적서는 너무 믿지 마시고 저를 포함한 정식 BMW 근무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영업사원들한테 한번 전화해서 이게 맞는지 정확하게 지켜질 수 있는지라도 한 번은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허위 과장된 견적만 믿고 5달, 6달 기다리다가 차 못 받아서 연락 주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저는 한두 달이면 출고가 되는데, 그건 차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할인 금액을 너무 과장되게 했다 보니까 못 지키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너무 그렇게 과장된, 그리고 특히 금융 에이전시들, 유튜브에 저처럼 할인을 공개하지 못하고 개인 금융 에이전시들이 리스나 렌트만 전문으로 하는 에이전시들,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몇몇 에이전시들이 말도 안 되는 과조건을 올리는 경우 제가 보고 있고 듣고 있고, 고객분들이 견적서 주시는데 그렇게 안 하는 게 맞지만 뭐 하겠다고 하면 하는 거고, 본인이 뭐 지킬 수 있다라고 뭐 자신을 하니까 연락을 하신다고는 하시는데 그 약속 못 지켜서 연락 주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꼭 체크해 주시고, 위 내용대로 출고가 됐을 때 그럼 어차피 너한테 사나 딴 데서 사나 똑같지 않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제가 드릴 수 있는 한 가지 말씀은 그거예요. 저에게 출고를 해주시면 다른 것들보다는 그래도 서비스 센터 들어가실 때라든지 차량 운행하시면서 뭔가 오류 메시지가 떴다든지 제 도움이 필요하실 때 전화 주시면 다른 것들보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센터에서 전화하시거나 연결해서 하시는 것보다 최소 하루라도 빨리 제가 처리해 드릴 수 있으니까, 제가 뭐 사실 그건 약속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뭐 대기가 뭐 한 30일이 걸리는 건데 당장 오늘 들어간다, 이거는 사실 하면 안 되는 행동이고 할 수도 없고요. 제가 만약에 오늘은 어렵고 한 3일 뒤에 들어오셔야 돼요 라는 것들을 제가 정말 잘 조율을 해서 오늘이 안 되면 당장 내일이라도 한번 좀 들어가서 점검만 하게 해달라,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는 저희 영업사원들의 역량이니까 그 부분 한번 체크해서 근무장에서 전시하는 영업사원들한테, 전시가 아니죠, 근무하는 영업사원들한테 차량을 구매하시면 정말 운행하시는 내내 불편함은 안 느끼실 겁니다. 그 부분을 제가 이번 영상에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다음 영상에서는 다시 차량 소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긴 영상, 차가 안 나오고 제 얼굴만 나왔을 텐데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명절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